지난 강의에서 if 선택문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스위치 선택문을 배워보겠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스위치문이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위치 선택문은 기존의 if 선택문으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파이썬 언어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문을 아예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지 스위치 선택문을 굳이 배워야 하는 것은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살짝 표현력을 높이는 정도니까 이번 강의는 부담없이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스위치문을 들어가기 전에 사전 지식으로 상수식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번째 강의에서 변수와 비교해 상수를 설명했었는데요. 그 상수에 대입할 수 있는 우변의 식이 바로 상수식입니다. 가장 상단에 콘드 상수에 true를 대입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true값을 상수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우변의 식은 true와 false를 AND 연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상수식이라고 합니다. 상수식의 가장 큰 특징은 컴파일러가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는 시점에 그 값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즉 콘드 2에 들어가는 값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true와 false에 대해 AND 연산을 수행한 값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C# 컴파일러가 실행 파일을 만드는 시점에 미리 저 값을 계산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false겠죠? 그 false 값을 콘드 2 상수에 대입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죠? 그렇다면 아래의 리절트나 텍스트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 15와 hello world라는 연결된 문자열이 미리 계산돼서 상수에 대입이 됩니다. 물론 상수식이 꼭 상수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변수에도 상수식을 쓸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값들은 C# 컴파일러가 미리 계산해서 최종 값을 대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정 수식이 상수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해당 변수를 간단하게 상수로 바꿨을 때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상수식입니다. 보시면 두 번째 식은 상수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식 내부에 사용됐기 때문에 상수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변수에 콘스턴트 상수 이하를 붙여보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상수식을 왜 우리가 스위치문을 배우기 전에 알아볼 수밖에 없었냐면 바로 스위치 구문에서 이렇게 상수식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스위치문은 우선 인스턴스를 괄호 안에 지정합니다. 인스턴스라는 말이 지금은 낯설을 텐데 일단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는 단순히 변수가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스위치의 괄호 안에 변수를 넣고 그것의 값이 케이스에 지정된 상수식과 일치하면 그 내부의 코드들이 브레이크 이전까지 실행되는 형식입니다. 이때 인스턴스와 상수식의 비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이루어지고요. 만약 나열한 상수식과 어떠한 값도 일치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지정된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코드를 통해 알아보면 좀 더 눈에 들어올 텐데요. 보시면 불린 타입의 리절트 변수를 스위치 괄호에 지정했고 각각의 케이스에 상수식 조건을 넣었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불린 타입이 true 아니면 false가 전부이기 때문에 무조건 두 개의 케이스의 조건에 걸리므로 디폴트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제가 스위치 구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코드를 그대로 if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춰놓고 이 화면의 스위치 예제를 비주얼 스튜디오에 입력하고 테스트한 다음 지난 영상에서 배운 if문으로 동일하게 코드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마도 바꿔보셨다고 가정하고 넘어갈 텐데요. 대개의 경우 이와 같은 식으로 if문을 작성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if문으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if문의 경우에는 조건을 비교할 때 대상이 상수식이어야 한다는 제약도 없기 때문에 if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모든 if문을 스위치로 변환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if문의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 상수식일 필요가 없어서 변수와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것을 스위치문으로 바꾸려고 시도하면 상수식이 아니므로 컴파일 오류로 변환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스위치문의 다양한 예제 코드를 볼까요? 이 예제에서는 케이스 조건이 두 개 연달아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 텍스트 변수의 값이 둘 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걸리면 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이제 슬슬 코드가 좀 눈에 보이시나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낯설다는 것으로 인해 더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반드시 직접 비주얼 스튜디오에 이 코드를 그대로 보면서 입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보고 입력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타이핑을 하면서 몸에 익히게 되는 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눈으로만 익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C샵에서 제공하는 선택문을 2개, if문과 스위치문을 다루는데요. 재밌게도 C샵은 연산자를 이용한 선택 기능을 하나 더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별한 이유는 유일하게 C샵 구문에서 제공하는 연산자 중에서 3개의 P 연산자를 요구하는 사막 연산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름하여 조건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보는 바와 같이 곧바로 괄호 안에 조건식을 넣을 수 있고, 그것이 참이면 첫 번째 표현식을 반환하고 거짓인 경우에는 두 번째 표현식을 반환합니다. 여기서 반환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용 방식도 약간 제한적입니다. 아래의 예제에서 보는 것처럼 반드시 조건 연산자의 결과를 전달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참, 거짓이라는 문자를 텍스트 변수에 리절트의 평가에 따라 대입이 될 텐데, 리절트가 당연히 true이므로 텍스트 변수에는 참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if문으로 바꿔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특정 상황에서 if문보다 매우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 연산자가 나름 쓸만합니다. 왼쪽의 조건 연산자는 밸류 값의 홀짝 여부를 판단해서 곧바로 그 결과를 리절트 변수에 대입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if문으로 바꾸면 코드가 약간 장황해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충분히 눈에 익었다는 가정으로 왼쪽 또는 오른쪽 코드에서 어떤 코드를 쓰고 싶을까요? 자, 이것으로 C샵에서 제공하는 조건문은 모두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if문이 근간이고 스위치문과 조건 연산자는 상황에 따라 곁들이시면 됩니다. 오늘 배우신 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하시고요. 그럼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